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국적과 미국 동부에서도 상류층들만이 산다는 어느 마을의 한 미국인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고개 숙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한국인은 다른 어느 미국인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미국 동부의 어느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서도 특히나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거주 중인 알렉스 휘틀리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부유했고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이런 대단한 집안 출신인 저는 어려서부터 온갖 특권을 일상처럼 누리며 살아왔죠. 제 주변은 자연스럽게 저와 비슷한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로 채워졌고 언젠가부터인가 저와 친구들은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는커녕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왔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일들을 계기로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관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미식축구를 시작하며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저는 남들에 비해 큰 키와 넓은 어깨라는 우월한 신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놀리기 딱 좋은 먹잇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태국 출신의 아난이라는 남자애였죠. 제가 아난을 먹잇감으로 찍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난은 백인들보다 체격이 훨씬 왜소했고 그만큼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백인 친구들을 선동해서 재미삼아 아난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난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발음이 너무 나빠서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했어요. 사실 아난은 부모님만 태국인일 뿐 미국에서 태어나 쭉 미국인으로 자란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발음이 나쁘다는 것은 순 억지에 불과했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아난을 괴롭힌 거죠. 그렇게 괴롭힘이 이어지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난은 저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외세의 군홧발에 한 번도 짓밟힌 적 없는 자랑스러운 나라야. 함부로 태국을 무시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아난은 서럽게 울었어요.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난을 비웃었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해봤자 거지 같은 나라인 건 사실이잖아. 난 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조롱하며 큰 소리로 웃어댔고 아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또 어느 날은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디선가 처음 맡아보는 음식 냄새가 나더군요. 돌아보니 역시나 아난이 태국 음식 똠양꿍을 점심으로 싸와서 먹고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다고 생각하며 아난에게 몰래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난의 도시락을 엎어버렸죠. 음식이 쏟아지며 아난이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는 아난을 보며 저와 친구들은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미안. 그거 내 점심이었어? 나는 하도 냄새가 고약하길래 쓰레기인 줄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일부러 보란듯이 코를 막으며 아난을 놀려댔고 결국 아난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얼마 못 가 아난은 전학을 가게 되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와 친구들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 저의 지난 시간들이 죄스러울 뿐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잘못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 백인이 덜 떨어진 아시아인을 괴롭히는 일쯤이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죠. 게다가 저는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일원이었고 이렇게 특별한 국가에서 태어난 저는 선택받은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다 그들이 못나고 부족해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고 미국과 수준이 맞지 않는 나라들은 무시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미국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후진국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미국인들만큼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미국의 최상류층에서 자라온 제게는 이런 관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저의 주변 친구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의 국민이고 그 안에서도 최상류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저에게 앞으로 정말 단 한 번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던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인 친구 이현수가 나타나며 제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에게는 저의 압도적인 체격도, 눈부신 금발도, 흰 피부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동양인에게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그동안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해왔던 제 생활은 그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현수가 어떻게 제 삶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 사건의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된 하루였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아침에 미식 축구 연습을 하고 교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쩐지 교실이 조금 소란스러운 느낌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운명을 바꾼 친구 이현수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친구가 새로 왔어. 이현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현수는 한국에서 막 유학 와서 잘 모르는 게 많을 테니까 다들 많이 도와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알았지?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고 한국에서 온 이현수라는 친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안녕, 나는 한국인이고 서울에서 살다가 왔어. 주재원이신 아버지를 따라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된 거라서 아직 여기 동네 지리도 잘 모르고 얼떨떨한 상태야. 너희가 많이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어. 대신 너희도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반가워, 잘 부탁해. 현수는 우리 백인들을 앞에 두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군요. 게다가 미국에 방금 막 왔다면서 영어는 어찌나 유창하게 잘 하던지 누가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 쭉 산 학생인 줄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양인 주제에 저희 백인보다 더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 하며 묘하게 귀티나는 아우라까지 뿜어내는 현수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같은 반 여자친구 케이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현수를 깎아내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현수를 보고 한껏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물었죠. 서울에서 왔다고?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 도시인데?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현수 너 어디 시골 구석에서 살다 왔나 보구나? 저는 제 말에 창피함을 느낀 현수가 얼굴이 빨개진 채 도망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첫날부터 전학생에게 너무 짓궂었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현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저를 보며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몰라? 세상에. 너희 집 많이 어려운가 보구나. 집에 컴퓨터와 TV가 있다면 서울을 절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니 넌 그럼 여태까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나 오스카상 휩쓴 기생충처럼 재미있는 한국 작품들도 아직 못 봤겠네? 그리고 전 세계 다 휩쓸고 있는 BTS도 모를 거 아냐? 너무너무 안 됐다. 힘내. 현수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당연히 TV와 컴퓨터가 몇 대나 있고 유명한 한국 작품들도 다 보고 충분히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지금 감히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현수는 이상하네. 그런데 왜 서울을 모르지?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한번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혹시 머리가 나빠?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정보를 보고 들어도 얼마 못 가 잊어버리는 그런 타입인가? 그럼 너 공부도 되게 못하겠구나? 안 됐다 정말. 한국에서 왔던 이현수라는 친구는 얄밉게도 말을 정말 잘했었어요. 현수의 말에 같은 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경험은 난생 처음이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죠. 그러자 케이트가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창피당하지 말고 이제라도 빨리 현수에게 사과해. 한국에 대해 일부러 모른 척하며 널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케이트의 일침에 반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모멸감과 수치심에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서둘러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그렇게 현수가 전학 온 첫날부터 제 자존감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현수는 특유의 친화력과 귀티나는 외모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 나갔고 저는 현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며 여태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들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건 바로 질투와 불안함이었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어느 순간부터 현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열등한 존재인 현수가 꼴사납게 까불고 다니는 꼴이 정말이지 보기 싫었는데 역시 하늘은 제 편이었던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교내 수학 경시대회였죠. 수학은 평소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었고 여태까지 수학 관련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도 있기에 저는 제가 현수보다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이현수, 너 같은 열등한 한국인은 나랑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아. 너와 나의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곧 느끼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수학 경시대회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마침내 찾아온 대회 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다만 제가 긴장을 한 탓인지 아니면 대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인지 만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만 빼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어냈고 이 정도면 무리 없이 현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즐겁게 저는 경시대회의 결과를 기다렸답니다.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일그러질 현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며칠 뒤 드디어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번 경시대회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경시대회 날 컨디션이 좋더라니 역시 내가 1등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상장을 받으러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에서는 제 이름이 아닌 현수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위처럼 굳어버렸죠. 그러는 사이 현수는 친구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건 원래 제가 누려야 했을 영광이었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때 케이트가 여자애들과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IQ가 높다던데 현수도 그런가 봐. 지난번에 현수가 제출한 에세이 봤어? 아이디어도 독창적이고 퀄리티도 다른 애들이랑 비교 불가였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어는 세상에서 단어 수가 제일 많은 언어 중 하나래. 그래서 현수가 저렇게 언어에도 소질이 있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체육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수는 우리 미국 애들보다 기초 체력이 엄청 뛰어나대. 솔직히 미국인들은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고도 비만이 엄청 문제잖아. 그런데 현수는 한국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고 기본적으로 몸이 가벼운 것 같아. 오죽하면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 남자애들한테 현수 좀 본받으라고 하시더라. 요즘 보면 진짜 우리 학교 탑은 현수인 것 같아. 현수를 찬양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열등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그때 갑자기 저는 이 모든 게 다 현수 때문이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현수를 짓밟아주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예전에 저희가 태국 친구 아난에게 그랬던 것처럼 현수에게 망신을 줄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학생 식당에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현수는 김치와 마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김치볶음밥을 점심으로 싸왔고 저는 잘 걸렸다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대체 이 마늘 냄새나는 시뻘건 음식은 뭐냐? 너 설마 이런 역겨운 거를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는 아니지? 이거 사람 먹는 음식이 맞긴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저와 친구들은 일부러 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현수를 모욕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희를 똑바로 노려보더군요. 그 매서운 눈빛에 어쩐지 저는 맹수 앞에선 생쥐가 된 듯 쫄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저도 현수를 같이 노려보았죠. 그러자 현수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로 만든 요리고 한국의 김치는 네가 태어난 이 미국의 전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도 칭찬 일색이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김치를 보고 역겹다는 둥, 냄새난다는 둥, 그런 어디 모자란 그런 말은 내뱉지 마. 그러니 가서 네 소세지나 먹어라 알았니? 현수의 말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수가 울면서 도망갈 줄 알았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당황한 저희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현수는 저희를 무시하는 말투로 더 할 말 없으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너희는 밥상머리 예절도 모르냐고 말했고 고작 이런 동양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현수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동양인은 힘으로라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무리 똑똑한 척하며 떠들어봤자 현수는 저보다 체격이 작은 동양인에 불과했고 저는 당연히 힘에서는 제가 우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대 쳐맞으면 깨갱거리는 강아지 마냥 엎드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제 손을 가볍게 뿌리치더니 돌려차기로 저를 한 방에 녹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현수는 태권도 유단자였던 거죠. 그렇게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순간 제 코에서 쌍코피가 줄줄 터져 나왔고
결국 저는 볼성사납게 친구 등에 업혀 보건실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양쪽 콧구멍에 솜을 끼워 넣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보건실 문이 열리더니 현수가 들어오더군요. 그 자식을 발견한 저는 바로 등을 돌려 누워버렸어요. 그러자 현수는 제 뒤로 다가와 잠시 망설이더니 사과하기 시작하더군요. 알렉스, 미안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아팠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사과하는 현수를 보며 더 분노가 치밀었어요. 현수가 이러는 것은 꼭 자기가 저보다 우월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건 저만의 착각에 불과했지만 당시 백인 우월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저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현수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답니다. 시끄러워. 김치 냄새 나니까 나가.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현수도 더는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보건실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혼자 남은 저는 앞으로 현수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갚아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반드시 현수에게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 현수에게 복수할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았죠.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현수가 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인기까지 많으니 걔를 도대체 어떻게 당해내야 할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얼굴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차피 혼자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으니 할아버지께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죠. 결국 저는 그동안 현수와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현수가 아닌 저에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한국인을 그렇게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렉스. 적어도 너는 네가 그렇게 무시한 그 한국인들이 너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걸 알아야 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며 제게 크게 실망했다며 내 손자가 이렇게 어리석고 형편없는지 몰랐다면서 현수가 아닌 저를 질책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멍청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를 한심한 놈이라고 부르시며 할아버지와 한국인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일화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곳은 지금까지도 가끔 할아버지의 악몽에 등장할 정도로 생지옥 그 자체였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더위와 외부와 단절된 정글 속에서 고립된 채 몇 날 며칠 동안 전투를 벌이며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공포를 마주했다고 하셨죠. 베트남 군인들은 꼭 정글 속에 사는 괴물들 같았단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 기습을 하거나 숨겨진 땅굴을 통해 튀어나오며 우리 미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일쑤였고 그들을 상대하는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지. 심지어 베트남 군인들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소름 끼치게 흉내내며 정글에 사는 짐승인 척하고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했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베트남 군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뒤였고 결국 우리 부대는 무방비 상태로 몰살을 당했단다. 할아버지는 베트남 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며 당시를 회상하셨어요. 할아버지를 포함한 소수의 미군은 가까스로 그 끔찍한 전투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베트남군에 포위된 상태였고 언제 베트남군이 또 기습을 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베트남군은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할아버지를 포함한 미군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알렉스, 할아버지는 당시에 기적을 만났었단다.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때 한국 군인들이 우리를 도우러 와줬던 거야. 그 한국군을 마주한 순간 난 정말이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었어.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군은 곧바로 신속하게 적군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이 베트남전에 합류한 지 단 며칠 만에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단다. 한국군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모두 한국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한국에게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줄도 모르고 한국인 현수에게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저를 보며 할아버지는 당장 내일 학교에 가면 현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달라고 하셨어요. 못난 손주를 대신해 할아버지도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책과 죄책감이 뒤엉켜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현수를 찾았죠. 저를 본 현수는 뚱한 얼굴로 오늘은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현수에게 해온 짓이라고는 조롱과 멸시뿐이었으니 어쩌면 현수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현수의 앞에서 손을 내밀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현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현수를 향해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잘못된 행동들 전부 다 사과할게. 너한테 열등감이 느껴지고 질투가 나서 그랬어. 늦었지만 이제야 그게 얼마나 못나고 못된 짓이었는지 깨달았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현수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몰라 했고 저는 어제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현수에게 솔직하게 다 들려주었어요. 평소에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저인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다 떨리더라고요. 현수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제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덧붙이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 거기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알렉스 너는 대단한 것 같아. 현수는 그렇게 말하며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수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현수는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더군요. 그 미소에 용기를 얻은 저는 현수에게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현수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현수를 본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전 베트남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를 만난 듯 반갑게 웃으시며 현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못난 손주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러자 현수는 알렉스는 정말 좋은 친구라며 오히려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그렇게 의젓한 현수를 보며 할아버지는 역시 한국인들의 인성은 반듯하고 훌륭해라며 감탄하셨죠. 사실 생각해보면 현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저는 왜 그렇게 현수를 미워하고 질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전에 제가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느껴질 뿐이랍니다. 현수의 너그러운 마음과 할아버지의 꾸지람 덕분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현수와 더욱 가깝게 지냈고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현수와 친하게 지낼수록 마음의 가시처럼 자꾸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전에 제가 태국 친구 아난을 괴롭혔던 일이었죠. 아무리 지금처럼 정신 차리기 전의 일이었다지만 그건 명백한 제 잘못이었고 저는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난에 대한 일을 들은 현수 역시 이제와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아난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죠. 며칠 뒤 결국 저는 아난의 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만약 허락해준다면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내 모자란 언행 때문에 아난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처음에 아난은 제 메시지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몇 번이고 진심을 담아 아난에게 사과를 했고 제가 답이 없던 사과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보내자 얼마 후 고맙게도 아난은 제게 짧은 답장을 해주었어요. 아직은 너를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진심이라고 믿어.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보자. 아난의 답장을 보는 순간 저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제 옆에서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아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지금 한국인 현수는 저의 인생을 구해주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현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사람을 외모와 국적으로 판단하며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현수라는 훌륭한 한국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불량 학생으로 지냈던 알렉스는 더는 없어요. 요즘 저는 현수를 본받아 성실하게 공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한 단계 더 나은 인간이 되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수의 옆에서 현수를 닮아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현수의 앞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고, 현수는 그런 저를 보더니 아주 인상적인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건 바로 고아원 봉사였죠.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그곳에 있는 다국적 어린이들을 돌보며 저는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답니다. 물론 이건 모두 현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제 고마운 친구 현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현수야, 얼마 전에 우연히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너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너같이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 앞으로 너에게 배운 대로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할게.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친구야. 끝으로 저에게 현수라는 좋은 친구를 알게 해준 한국과 한국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현수라는 친구가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네요. 알렉스 씨도 좋은 한국인 친구와 더 나은 삶을 사신다니까 좋네요. 둘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혹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